그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600명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데모하고 있다. 지금 이제 신입 변호사들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신입 변호사보다 챗GPT나 제미나 얘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해주니까,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뭐 20불 지금 페이하고 있는데 그런 직원을 많이 쓴다 그러면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 퀄리티도 그렇고 감당해내겠냐. 뭐 심지어 뭐 일론 머스크는 뭐 의사도 이제 아니 그러면은 뭐 기본소득 말씀하셨고 뭐 자아실현 말씀하셨으니까 그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미래를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피지컬 AI 등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 비용이 굉장히 영에 수렴해서 인간들이 더 이상 뭔가 노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다. 뭐 또 심지어는 지금 하고 있는 예금 뭐 이런 거 하지 말아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고 어느 정도 반대하세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그러니까 뭐 물건값이 싸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우리는 기본소득을 받아서 게임하고 뭐 이거 살면 돼. 놀면서 살면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 같은 서양 문화 속에서 한 사람과 우리나라의 한민족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우리의식이나 우리는 이제 우주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아주 옛날부터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논다? 그게 과연 사람들이 그걸 원할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물건값이 싸진다는 것은 기본 소득이 기본 생활을 위한 부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만 좀 만들면 기본 그 생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본 생활의 부담을 줄이면 나머지는 이제 뭘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남는데, 제 책에서 이제 그 뭘 할 거냐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놨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공급자 입장에서 나는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싸게 공급하면 싼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랄까 고민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도 좀 그랬어. 근데 막연했어요. 그 당시는. 뭐냐면 인류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 발전하는 걸 보면 마치 어린애가 큰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막 처음에는 먹고,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유의식이 생기면 뭐 갖고 싶으면 막 가지려고 그러고, 못 가지면 안 되면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성년이 돼서 성년. 그럼 더 이상 양쪽은 커지지 않아. 커지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하여튼 어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청년까지는 성장인데 그다음부터는 성숙한 어른으로서 전이가 일어나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열었어요. 이게 또 신기한 거잖아. 누가 그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인터넷을 만들고. 저는 뭐 직장생활 처음부터 이제 IT 그 시스템 엔지니어를 했기 때문에 꽤 일찍부터 이제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어떻게 그걸 만들었을까? 근데 이제 AI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계는 뭐냐면 양적으로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왜냐면 더 성장하면 이게 말단 비대증 환자가 되는 거거든. 지금 그렇잖아요.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디지털 세상이 확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AI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양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을 위한 하나의 수준, 질적 성장을 위한 수준이 딱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성숙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 성숙을 향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거는 머니 로직에서 제가 말하는 살림 로직으로의 로직의 전환, 다시 말해서 패러다임.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라고 그러면 종교를 개종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우리 인간을 세포라고 본다면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죽었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갈 거고, 우리 이 대표 같은 양반은 아직도 살 날이 소분당 동안 많을 테니까, 우리 이 대표나 뭐 자녀가 있다면 그 우린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야 되는 시점이 이제 2030년 요 정도 시점에서 피보팅이 일어나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이사장님은 뭐 경험도 많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국회의원 하시면서 국가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거시적으로 뭔가 보고 시선 인식을 하시겠지만 네. 예, 뭐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아까 뭐 머니로직 말씀하셨지만 그냥 뭐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뭐 아까 모태신앙도 말씀하셨지만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뭐 좀 집 사고 차 사고 뭐 자녀 교육시키고 부모님 봉양하고 이 자체의 삶에 대해서 행복하고 그걸 목표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머니로직에서 살림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거는 이게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아예 붕괴가 된다 그냥. 그렇죠. 그게 붕괴가 되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뭐 어떤 징후들이 있나요? 징후들이 있죠. 지금 제가 작년에 들은 얘기인데 요번에 아마 그 뉴스 보면 나올 거예요. 그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600명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데모하고 있다. 그걸 이제 회계법인 대표가 저를 만나러 오면서 지금 자기가 어딜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그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한 친구들이 그 데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연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공인회계사도 연수를 뭐 2년을 해야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연수를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대표 변호사들 뭐 이렇게 뭐 아는 지인들을 만나보면 지금 이제 신입 변호사들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신입 변호사보다는 챗GPT나 제미나 얘네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해주니까 신입 변호사들 몇 명 앉혀놓고 일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뽑을 이유가 없는 거지. 월급을 많이 줘가면서. 모든 곳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기사도 그렇고. 저도 이 책 쓰면서 제미나이나 뭐 챗GPT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뭐 20불 지금 페이하고 있는데 그런 직원을 많이 쓴다 그러면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 퀄리티도 그렇고 감당해내겠냐. 그러니까 안 뽑는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의 소득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그래서 지금 뭐 생산을 한다든가 뭐 물건을 만들어 판다든가 저는 이제 저 석사가 마케팅인데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그거를 계속 해온 거예요. 아니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걸 저도 이제 뉴스를 본단 말이죠. 뭐 심지어 뭐 일론 머스크는 뭐 의사도 이제 사라질 의사도 거다라고 어느 정도 그럴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제 생각의 관점에서는 이제 뭐 그 잘 나가던 의사, 뭐 변호사, 회계사 끝났네. 야, 끝냈죠. 그럼 이제 다른 거 찾아야지. 다른 거 찾아요. 뭐 다른 직업들. 그냥 이렇게 시야가 돌아가거든요. 네. 그럼 그 뭐 최근에 뭐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전기 배관공이 앞으로 뭐 잘 될 거다. 그쪽 일자리가 엄청 늘어날 거다. 뭐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그냥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이 시대 전환 속에서 이제 그렇게 잘 나가던 직업들이 한 시대에서 저물고 새로운 제2의 의사, 제2의 변호사, 제2회계사 같은 직업들이 나올 거를 빨리 예측해서 그걸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건가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살림셀이라는 하부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 1953년도에 물류하던 뭐 대표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컨테이너를 만들었어요. 컨테이너 박스를. 근데 1953년도에 그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고 나서 그 컨테이너 박스를 실어나가는 트럭이 생겼고 항구가 생겼고 배가 생겼고 배는 점점 더 커져요. 컨테이너 전용선이 생기고 창고도 그렇게 생기고 만약에 그 컨테이너가 안 만들어졌으면 지금 세계 물동량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딱 그 하나의 표준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제가 84년도에 지금 LG전자인 금성사에 들어가서 이제 미니 컴퓨터라고 이렇게 캐비넷만한 컴퓨터를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를 하는데 그때 그 캐비넷만한 CPU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테이프 드라이브가 옆에 있고 하드 디스크가 있는데 이 그 캐비넷만한 그 냉장고만한 컴퓨터의 메모리가 1메가바이트였어요. 테이프 드라이브가 65메가바이트. 그다음에 하드디스크가 이 큰 하드디스크인데 거기 이제 팩이 들어가요. 이 팩이 350메가인데 이 팩이 1,몇백만 원씩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전체 시스템이 한 2억 정도 했다고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즈음에 이제 PC가 나온 거예요. PC가. 근데 PC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 허접했죠. 근데 PC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하고 연결되고 해서 지금의 컴퓨팅 파워를 이제 감당을 하고 있어요. 메인프레임도 어딘가에 있겠지. 저 뒷방에 저 뒤에서 뭐 큰 일을 하고 있겠지. 근데 메인프레임은 이제 뒷방으로 갔다고.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 상상을 해보자고. 만약에 PC가 안 만들어졌다. 개발이 안 됐다. 그럼 그 메인프레임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팅 파워를 감당할 수 있었겠냐?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게 작은 단위의 분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얘가 다시 커지면서 엄청난 걸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사회적 변화예요. 근데 그게 PC가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왔단 말이에요. 네. 더 성능이 좋은. 그리고 이제 안경으로 가려고 그래. 예?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도시는 어떤가?
도시는 지극히 메인프레임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펜트하우스가 4일 정도면 전기가 안 들어가고 완전히 뭐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는 거지. 예? 근데 뭐 화장실을 못 가, 엘리베이터를 못 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이 그럴 리가 있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다는 거야. 그걸 상수로 봤던 상황이 이젠 그게 상수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뭐 에너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치면 그게 상수가 아닌 상황이 돼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걸 견딜 수 있는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선진국 정도 수준에 견딜 수 있는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만약에 홍수가 나가지고 도시를 하나 쓸어버렸어. 복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전쟁이 나서 식량이 안 들어와서 뭐 이런 복잡한 위기 상황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 과거처럼 살아간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후 변화도 굉장히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예.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뭐 갑자기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재난이 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도 마찬가지고. 예, 뭐 전기가 끊기고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고 진짜 근데 그게 어떻게 좀 더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좀 상수화되면은 진짜 뭐 지금 뭐 좋다고 하는 뭐 100층짜리 뭐 고층 아파트들 이런 데들은 정말 지금에 누리고 있는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건 다 중단될 거고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지탱할 수 없다라는 그 신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 도시도 하나의 작은 단위에서 뭔가 워킹할 수 있는 개념을 그러니까 PC 같은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 PC 같은 단위를 제가 박사 논문에는 첨단 자덕 도시라고 얘기했고 그 전에는 썬빌리지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제가 산림 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포다. 그러니까 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놈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세포 스스로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필요하면 세포막을 닫아서 자기들은 보호하고 또 평상시에 열어서 그 주변 세포들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처럼 수조 개의 세포가 모이면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는 유기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도시는 그런 유기체라기보다는 고분자 덩어리예요. 고분자 덩어리. 만약에 발전소가 죽거나 저팔당되면은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죽은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장이라는 개념에서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뭐 그런가 보다 왔는데 이제는 성장이 아니고 성숙한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기본 단위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이 재구성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